네, 저희 지금 현재 그 수도권의 코로나 발생과 또 지역의 그 확산하는 상황이 좀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저희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토론자 4분 중에 2분은 좀 서면으로 대체하시기로 하시고요. 2분만 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발표자분들은 발표하실 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토론자 중에 발표가 안 되신 우리 황수철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시자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오붓하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오히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방금 한 일도 좀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발표하신 분들 어떤 내용 했는지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지훈 박사님께서는 왜 리빙랩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던지시면서 실제로 시민사회의 역량 성숙과 그 속에서 기술 수요자로서의 일반인과 기술 전문가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부처나 전문 영역 간의 초학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R&D와 기술이 답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특히 농업 농촌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기술 수요자가 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농촌 사회라든지 농업 생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인 플랫폼을 다시 기획을 하고 그 속에서 사회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특히 농촌진흥청이 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김병석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농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구 사례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현장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현장의 기술 수요자들하고 같이 하는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대하고 조직도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농업 R&D 시스템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혜원 대표님께서는 네덜란드의 케어팜 사례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는 농업 외적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처 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와 발표를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우선 그래도 토론자로서 이제 그 참석하신 우리 장성호 대표님하고 황수철 이사장님이 먼저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성호 대표님은 조금 전에 발표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완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토론 의견? 그럼 마이크를 우선 황수철 이사장님께 넘길까요? 네. 이게 원래 4명 중에 4분의 1이면 25%만 하면 되는데 100%를 해야 되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그러고 오늘 세 분의 발표 잘 들었는데 사실은 세 분의 발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소개가 중심이 된 내용들이라서 토론이랄까 뭔가 이게 좀 불을 지펴야 되는데 도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시간은 뭐 충분하죠? 네. 그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김경미 부장님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요약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요약을 반복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지금 이제 갑자기 뭐 질문거리도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내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문제를 좀 내고 답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래 이 리빙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이야기하면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꺼냈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세 분의 발제 내용들은 그에 부합해서 잘 뭔가 답을 주고 계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자료를 좀 이제 봤고요. 근데 워낙 잘 정리를 하셔서 제가 참 꼬투리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빙랩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아마 우리 이제 성지은 박사께서 리빙랩을 제기하셨을 때는 이게 이제 농촌 사회를 혁신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물꼬를 트는 틈새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기대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산되면 한국 사회, 특히 이제 농업농촌 시스템이 전환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희망이지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리빙랩을 이제 판단을 하고 앞으로 리빙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좀 이제 고민해야 될 건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김병석 과장님 발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야 되겠네. 지금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 지금 아까 소개하신 그런 사업들이 리빙랩 개념에 충실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결국은 이제 이 사용자들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R&D에서 이 두 가지 사례에서는 어떻게 그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답을 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조혜원 선생님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성지은 박사님 얘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들이 이런 도전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변화가 발전하고 진화할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농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 대먹임을 당하고 시스템에 묻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 그동안. 예를 들면 이 완주를 보통 이제 전주 옆에 완주 그러면 로컬푸드 일본가 뭐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 지역에서 로컬푸드가 굉장히 이제 붐업이 됐는데, 그것이 이 정책화되는 순간 어떻게 됐는가? 약간 이제 우리 정성호 대표님 이제 푸드 플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그 어떻게 말하면 유통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이게 귤이 회수를 건너니 탱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왕왕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니치들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지 못하면 항상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열심히 해오던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는 일도 반복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단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 확산합시다라고 만들어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 니치의 전략적 관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이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소되기 쉽지 않을 거다. 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중시하잖아요. 보통 이제 리빙랩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이제 그 사용자들의 직접 참여 그리고 네트워킹인데,
이제 그것도 말은 좋은데 참여 누가 주체이고 어떤 참여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 좀 충분했는가 이런 반성. 특히 농업농촌에서는 그런 부분이 늘 나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 박사한테 여쭙고 싶고, 관련해서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네트워킹이 곧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집단화, 이익 단체화,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많이 보는 일인데,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이 K놀은 그런 이익단체 아닌가?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끊임없이 기존 시스템에 락인되고 이제 기존 시스템에 이제 먹히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제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흔들어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니치의 영역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시스템들을 새롭게 개혁하는 노력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농촌 발전 쪽에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제가 농특위라고 하는데 농어촌분과의 백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결을 하고 정부에게 정책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내용들은 저희 농특위 홈페이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 농특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지역 단위에 특히 지자체 단위에 거버넌스를 새롭게 형성하는 거더라. 그래서 어떻게 특히 농어촌 발전과 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새롭게 형성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작년에 저희가 의결 안건이 돼서 이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년도에 의결한 것인데,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결국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주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주체가 지금 사실은 농어촌 도시하고 달리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도시의 사회적 경제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거나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저희가 이제 의결을 했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제 참조를 해주시길 이제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또 하나, 저희가 리빙랩도 그렇고 사회적 농업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이런 부분들이 물 건너온 이제 것들인데, 네덜란드에서 혹은 EU 다른 나라들에서 잘 되던 것들이 왜 국내에서는 잘 되지 못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이런 맥락들이 어떤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되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농촌의 경우에 보면 농촌 사회 혁신에 있어서 제가 리빙랩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배울 수 있는 농촌 사회 혁신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은 리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LEADER 약자인데 이게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 연대라고 하는 프랑스어 두 문자들을 연기하는 게 이제 이건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서 1991년에 시작돼서 전 유럽으로 확대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빙랩 연구는 사실은 이제 조금 기술주의, 과학 기술 중심 이런 편향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리더 프로젝트를 동시에 우리가
같이 좀 논의선상에 놓고 리빙랩을 좀 고민하면 더욱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농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여와 관련해서 최근 그 주목할 만한 우리 사회의 이제 농촌 지역의 변화를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농촌 개발의 모든 노무현 정부 이후의 농촌 개발 정책에 다 매뉴얼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지 않죠. 주민은 대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실제로 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홍성군, 홍동면, 그 옆에 장곡면에서 2019년이죠. 2019년에 홍동면은 2017년 말에 혁신읍명동 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이 2018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홍동면 마을 계획을 그야말로 주민들이 전부 수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런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꼭 좀 참고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홍동면에서 2019년 6월에 그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년 2월에 그 옆에 장곡면에서 농사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시범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주민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그 부분들을 조금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 그러면 저기 이사장님이 사회적 농업을 조금 다음 테마로 그래요? 같이 다루면 네.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은 이제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지만 또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편의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챙겨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성지은 그 박사님께 발표 그 질문은 이제 이런 그 리빙랩이라는 게 중요한데 과연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방식의 전환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관리,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AS라고 해야 되나요? 사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결과를 또는 효과를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제도화되는 기존의 시스템에 많이 이제 몰입하고 그거에 묻혀버리기 쉬워지는데 이제 그런 함정들을 좀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겠는지, 그리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농특위에서 그 거버넌스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질문을 같이 묶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 도시와 농촌은 시민들의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시민의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현실적인 그 격차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농업 분야의 새로운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더 필요한 조언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연구 사업에서 좀 반영할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좀 압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먼저 답을 듣고 또 다음 연사에게 질문을 연결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다른 그 리빙랩을 쭉 하면서 농업, 농촌 분야만큼은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농민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리빙랩을 활동을 하더라도 농업, 농촌만큼은 제가 꼭 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사장님이 잘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이 새로운 물꼬를 들고 결국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전환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런 저 같은 농민의 딸이면서 또 다른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그 혁신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고 싶었던 게 농업 농촌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도 돌아갔던, 내가 살았던 곳을 한번 혁신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리빙랩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고요. 그러면 왜 농업농촌은 안 돼? 내가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내가 그 현장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는 농업농촌 쪽에서 살면서 다시는 농업농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정말 거기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부했고, 저는 지금 박사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그런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울컥함이 있고, 그리고 리빙랩으로 농업농촌을 바꾸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니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니치가 조금 더씩 이렇게 성공 가능성을 보이면 이게 어느 순간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니치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복귀해버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고 그 시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 저거에서 하는 부분이 니치인데 전략적인 관리 부분이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의 관리고 이런 체계적인 부분, 30년을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씨앗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니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환이라는 큰 방대한 꿈, 지속 가능한 전환이라는 것이 한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만들어 나가고 그런 부분이 기존 체계를 균열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엮어 나가고 새롭게 묶어 나가는 어떤 선도적인 그룹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확장해 나가고 지역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고 그런 씨앗 하나하나가 지역별로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룹별 리빙랩, 영역별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씨앗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케어라든지 이런 다방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장님한테 조금은 너무나도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늘 제가 이 사장님을 뵈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유람을 하십시오. 우리 쪽에 와서 마음껏 좀 놀다가 가셔야 고마운 줄도 알고 귀한 줄 압니다. 그리고 너무 농촌 쪽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잠시 우리 리빙랩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일어났던 성과를 한 번만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발표 자료는 몇 개 나왔지만 지금 리빙랩으로 세상을 일부 바꿔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놀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캔놀인데 인놀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뜨거운 열기를 그리고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모델을 소위 말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이 사장님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농촌 잘 봐라.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다음 차례다. 그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례가 남의 집 사례일 뿐이지 언제든지 농촌계가 만들어가야 할 사례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아픈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새로운 집단화, 이익단체 아니냐. 저는 집단화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그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로 불러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걸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누가 주체이고 누가 참여이냐. 저는 누구든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농촌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같은 덕보잡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피 끓는 10대, 20대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리빙랩 개념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그런 의도하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농특위나 농촌발전특위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런 위원회 많습니다. 대통령 산하에도 많고 뭐도 먹고 4차 산업위원회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 믿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의 씨앗을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런 농특이 잘 봐라. 우리도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들만의 높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농특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 단위의, 지자체 단위의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농어촌 사회혁신을 얘기하면서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2005년도에 연구소에 들어와서 했던 연구가 거버넌스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가량을 거버넌스 연구를 하면서 거버넌스에 손을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버넌스 논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뭘 했었어도 항상 핵심은 뭐냐면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거기에 장을 누가 맡을 건지. 근데 그 짱을 만들어도 새로운 혁신을 해도 그 다음 누구 짱에 의하면 그게 다 쓰러져 버리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에 최대한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도 밑에 뜨거운 이런 바텀업과 탑다운이 묶이는 미들업 다운의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캐놀과 지금 지역별 네트워크가 영역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컨텍스트는 틀립니다. 뭐 유럽하고 우리하고 틀리지만 저는 우리 아무리 컨텍스트가 틀리더라도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우리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뜨거운 움직임들,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영역에서도 만들어왔지만 이제 농어농촌 쪽에서도 내 같은 독보잡은 한 번쯤은 좀 받아들여서 얘기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저는 아까 지속 가능한 전환 관리에서 놓치지 않고 갈 그런 끈기가 있으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저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좀 드릴 말씀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거 아주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농촌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지만 농촌사회 시스템에서 청년들의 혁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더 절실하게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 리빙랩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원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문이 발전한 시간은 실제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 발전했고 기술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 문제와 기술과 학문이 따로 가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목적으로 좀 우리가 더 접근해야 되는 노력은 시대가 갈수록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논쟁이 아마 우리가 사석이라면 아마 굉장히 더 뜨거웠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지만 또 다른 분들의 참여 기회를 위해서 잠시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김병석 과장님께 드린 질문, 지금 이제 소개하신 현장 접목이라든지 실증 사례들이 실제로 리빙랩 관점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그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이 발표하면서도 사실 리빙랩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론하신 황수철 이사장님께서 전곡을 찔러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 답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리빙랩을 제 스스로 판단하기, 제가 그냥 얕은 소견에서는 그간의 어떤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있었던 어떤 많은 연구들이 문헌이나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되어 왔었고, 그것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저 자각들 속에서 아마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그 국민들과 그리고 수요자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이 진행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성경 박사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립농업과학원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지금 현재 리빙랩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애매한 이 사업들은 도대체 어떤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인가. 아마 국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 농촌 또는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과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한테 농업, 농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삶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서 농업인들이 잘 살게 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내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농식품부가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테마들이 축산 악취도 있고 또는 뭐 병해충도 있고 또는 뭐 농작업 안전 또는 농작업 편의기구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전체적으로 아까 성전 박사님 말씀하신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영역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모든 사회 또는 농촌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역량들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진짜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들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리빙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뭐 사례를 들면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취약계층의 농작업 편의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실제로 농업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여성 노동 인력들이 허리를 굽혀서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늙어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고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그 병들을 치료하겠지만 우리는 기술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그런 노동력이 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노동력이 덜 들게 만드는 장비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가서 농작업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고 또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서 그 농작업에 실제 노동력에 투여되는 양을 분석을 해서 그 속에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개선 사항들이 있는지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기 어떤 그 시제품을 만들면 그걸 현장에 적용해서 농업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피드백을 해서 다시 재설계하고 해서 최적의 어떤 그 편의 장비들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든 뭐 기술적으로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현장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일정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빙랩의 전반적인 어떤 개념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또 외부 성정 박사님처럼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리빙랩 사업이 올해 이제 겨우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고 우리 농가원도 올해 2가지 과제를 시작했고 내년도엔 11가지 과제를 하는데 향후에 이게 더 발전한다면 아마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아이고 숨 막혀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자께서 또 질문하신 게 있어요. 이게 사용자들의 참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리빙랩 또는 현장 전복 연구에 참여를 하는가. 일단은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재배 기술들을 우리한테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시설을 제공해주면 사실은 우리 연구자들이 재배 기술은 그분들보다는 떨어져요. 사실 제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은 그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면 되고 편안하게 연구하는 어떤 연구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런 어떤 설계들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재배되는 과정에서 온도와 재배 상태 등 그다음에 생육 이런 상황들을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수확해서 그것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가격이나 어떤 수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분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을 지원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리빙랩이 잘 발전하고 한다면 그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장목반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까지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단위의 어떤 생산 농가, 장목반들의 생산성,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시간이 여유 있다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몇 분에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15분, 20분, 최대한 15분에서 20분인데, 지금 사실은 한 10여 분 정도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지금 김명석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제가 별도로 요약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혹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 주제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을 아껴주시는 것으로. 네. 예. 다른 토론자분들의 토론도 필요한데 일단 다음 주제로. 네. 우리 성지은 박사님은 전도사님이라서 네. 전도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말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네. 했는데. 이사장님 5분 안에 정리를 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노력들이 게을리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유럽의 경우 리빙랩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미 적어도 농촌 쪽에는 96년도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96년도에 아일랜드 코크라는 데서 코크 선언을 해요. 새로운 방식을 합의하는 겁니다. EU 국가들이. 농촌 개발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농촌 개발의 목표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앞서 조혜연 선생님이 소개했던 다기능 농업이라는 것으로 바꿔야 돼.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가 뭔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향식이 돼야 돼.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제도를 바꿉니다. 기금을 통폐합으로 하고 그리고 단연도 무슨 놈의 매년 예산해가지고 기재부한테 돈 달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바꿔가는 거죠. 그 개혁이 9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토양, 그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됐기 때문에 리빙랩이라는 것도 거기에 이제 얹혀서 날개를 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간과하고 마치 이것이 전가의 보도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경계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왜 이제 김병석 과장님한테 참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홍동과 장곡에 왜 그게 주목해야 되는가?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공무원들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이라는 걸 정해서 내려보내잖아요. 모든 예산은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당신 마을에, 당신 면에 발전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져와라. 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져온 1번이 똥 때문에 못 살겠다. 축사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1번의 과제로 자기들이 만들어 왔다. 그러면 정책은 축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행정에서 하는 방식은 야 생산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응? 뭐 스마트팜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리 그래서 이제 예컨대 어떻게 지능청에서 이런 리빙랩 방식이 적용된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 그러니 그걸 전면적으로 그렇게 바꿔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나 이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룸은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덜란드를 왜 혁신국가라고 하는가? 네덜란드에서는 실패를 용인합니다. 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를 인정하지 않아요. 1년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들이 진짜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거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 농업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조혜원 대표님 발표하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제가 먼저 사회적 농업은 제가 이거 아까 뭐 말씀 잘 전반적으로 잘 하셨는데 일단 우리의 경우에 사회적 농업 아까 이제 정리하실 때 국내의 사회적 농업 개업한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지금 사회적 농업 농식품부가 하는 것들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측면이 있으나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뭐 이것도 뭐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직 이제 뭐 법적인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도가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동안에 저도 이거 뭐 저희가 사실은 이 공약 단계부터 이 사회적 농업을 이제 강조해서 지금까지 왔던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할 때는 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통합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 그런 농업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사회 통합을 실천하는 농업으로 사회적 농업을 생각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때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사회적 약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를 얘기하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완주에서 로컬 푸드를 왜 했나요? 완주의 로컬 푸드의 대상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도화된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로컬 푸드가 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포섭입니다. 이제 인클루전,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 사회적 농업이다 이렇게 조금 크게 보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농업에 있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치료 프로그램 방식의 치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진흥청에서 그동안 굉장히 선구적으로 해왔는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농촌 지역에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와 교육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령 홍성의 장곡에 있는 협동농장이라든지 젊은 협업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럼 뭐로 볼 거냐. 협업농장의 기본 기능은 도시 청년들이 와서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발전 형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진흥청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그동안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조혜원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건강한 우리의 토론들이 우리가 농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나 여러 가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아주 다양한 실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조혜원 대표님 마지막으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그 현재 우리나라에 케어팜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